자, 여러분은 왜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시나요? 마치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부부싸움도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것만 건드리면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돈 이야기만 하면 싸워요. 어떤 사람은 자식 공부만 나오면 싸워요.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옷 이야기만 나오면 싸워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이야기하면 그 가족 때문에 싸워요. 그 건드리면 탁 터지는 부분들이 다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이놈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뜻밖의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자기의 열등감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나도 이래서 못난이 취급을 받았는데 너도 그런단 말이냐? 그럼 그런 부분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자기 내적인 열등감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자기 내적인 분노 때문에 화가 난다든지, 자기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화를 내더라. 프로이드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 그 환경을 바꾼다 해도 이 사람이 그런 자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화가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계속 힘들게 하는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입장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이드는 인간을 볼 때 인간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인간 자신이 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신의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존재라기보다는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더라. 이런 게 프로이드가 보는 인간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인간. 예.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막 화를 내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거죠. 예. 이런 태도는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상담을 하면서 또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너는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습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짜증이 났어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몰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한심하다. 아휴, 나 왜 이러지? 한심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심하다. 좀 그러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한번 봐주면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그런 거 잘 봐줘요. 너무 남 짜증내면 막 어떻게 돼서 형제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화가 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매님 마음이 슬프신가 봐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화날 때는요 가차 없어요. 왜 화를 내고 난리야? 응? 예수 믿는 집사가, 예수 믿는 권사가 조용히 해. 막 화내지 마.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좀 그러기 전에 좀 왜 화가 났을까? 이유가 좀 있을 텐데 이렇게 좀 자기를 좀 관찰하고 좀 봐주면 좋은데 마치 나쁜 엄마처럼 나쁜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얘가 화내면 너 왜 화내? 뭐 엄마가 뭘 안 해줘? 응? 너 밥을 안 해줘? 뭐 공부를 안 시켜? 다 해준데 왜 화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짜증내면 어때요? 조용히 해? 막 이런다는 거죠.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엄마는 왜 화가 났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얘를.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관찰하고 그것들을 좀 제거해 주려고 노력하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면서 자기한테는 좋은 엄마 노릇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 특히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남들에게는 봉사를 하려고 하면서
남들 마음은 잘 알아주려고 하면서 자기 다리 저린지는 모르고, 응? 남의 다리가 조금 저리면 막 그거 두들겨주고 안마해주면 자기 다리는 이제 부러지게 생겼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낼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둔해졌을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어려워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들은 참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좋은 시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론들, 이제 프로이드의 이론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프로이드는 이제 어떻게 사람을 이해했는가? 자, 이제 프로이드가 사람을 볼 때 프로이드의 이제 이론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인간의 마음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눴어요. 인간의 마음을 나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첫째, 의식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의식. 자, 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고 있고 배우고 있고 보고 있고 이게 다 의식의 세계예요. 의식.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원래 의식이에요. 다른 건 생각 안 했죠. 사고하고 보고 또 느끼고 이런 것들 다 의식의 세계예요. 일단 의식의 세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만 이 순간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주의를 집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본다고 해서 그 주의가 저에게 기울어지는 순간이 계속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생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들이 계속 흘러가요. 그리고 생각도 계속 흘러가죠. 무엇을 따라서 흘러갈까요? 무엇을 따라서? 네? 그러니까 우리 생각들, 의식의 세계는 계속 장면이 바뀌듯이 바뀌고 생각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따라서 바뀌고 무엇을 따라서 흘러가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구, 충동, 이런 어떤 깊은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이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따라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식이 확 집중이 되고 또 그것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지나가면 이 생각들이 바로 전의식이나 무의식 속으로 그냥 딱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은 계속 흘러가고 그 의식했던 것들은 우리의 욕구를 따라서 또 바꿔지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의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식의 세계들은 계속 이렇게 흘리게 되는데, 이 의식의 세계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마음 전체 마음의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본 거예요, 프로이드가. 우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부분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거는 우리 마음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죠, 실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이라는 말들을 지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좀 그렇게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는데, 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전의식을 이야기해요. 전의식. 전의식은, 실제로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누가 나를 툭 치면서 와, 너 반갑다. 너 만난 지 정말 오래됐는데 너 여기서 보니까 정말 반갑다. 딱 보니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야, 너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우리 반 누구잖아. 나 누구야. 그렇게 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릿속에서 그게 막 살아나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옛날 초등학교 때 걔 얼굴이 어때요?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조그만 에너지를 좀 투입을 하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전의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의식했던 것들이 전의식으로 갔다가 이제 무의식으로 갔다가 깊은 무의식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전의식은요, 잠재의식이라고도 해요. 네. 실은 우리가 치료에서 많이 이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전의식의 부분이에요. 네. 떠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의 무의식. 예. 그러니까 여기 무가 붙어 있단 말은 정말 의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의식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자신의 힘으로 속에서 끌어올리기가 참 힘든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예, 몰라요, 잘.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세상에서 용납되기 힘든 나의 욕구, 수치심, 분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충동들, 그런 것들이 다 속에 이제 눌려져 있죠. 그리고 프로이드는 이 부분이 인간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어요. 이것들이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고 인간의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고 보았고요. 이 무의식을 다루는 것이 정신분석의 핵심이에요. 근데 정말 딜레마는 뭐냐면 그야말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그 말은 의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한 게 뭐냐면 자유연상, 그리고 꿈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거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힘들까? 이런 것들.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무의식으로 가는 여러 가지 키가 있어요. 꿈을 분석하죠, 꿈을. 근데 꿈보다도 제가 많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끔이기를 바랍니다. 가끔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낼 때가 있죠. 그렇죠? 없어요? 별로 없죠. 네.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의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무의식의 어떤 자기의 이 굉장히 억압된 에너지가 뭉쳐있는 그런 분노, 그런 수치심, 그런 어떤 내 마음속의 어떤 불안, 이런 것과 관계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낸다든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불안해한다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몰라. 근데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위들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들어보냐면 이 무의식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고아나 이런 그 범죄자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박애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래도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분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드러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고아라든지 범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깊이 다루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자기가요, 자기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자기 부모에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부모도 있고 자기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부모와 형제들이 심정적으로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로받지도 못하고 사랑을 못 받았다고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고아를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범죄자는 왜 도와줬나?
분노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깊이 분노가 있는 거죠. 그냥 막 엄마도 믿고 아빠도 믿고 막 어떤 부분에서 공격하고 싶고 힘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르냐면 죄책감이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심하게 올라오면서 자기가 마치 범죄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건 전혀 모르고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굉장히 박애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어떤 세계들은요, 밖으로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면 현재 행동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고 덜 이끌려서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좋은 남편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해요. 잘해. 참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내에게 잘하고 아이들도 잘 보고 잘해요. 근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는 거예요. 운전을.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난폭하게 하냐면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생겼어요. 얼마나 그 딱지를 많이 끊었는지 취소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상담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증상들이 왜 나타났나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이분은 늘 참는 거예요. 네, 늘 잘해주고 참고 잘해주고 참고. 그러면 이 잘해주고 참는 것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그냥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런 게 다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속에는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사람이 늘 억압하는 거죠. 속에서.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부부 상담을 하면서도 제가 잘못했죠. 저만 잘하면 되죠. 제 잘못이죠. 입에 달고 살아요. 그걸 달고 사는데 이제 밖에 나가면 운전할 때 너무 난폭하게 하고 막 딱지 끊고 막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고 온갖 분노가 어디로 새요? 운전할 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이제 심해지면 아이한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은 참고 있지만. 근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점점 커져서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이제 장애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자기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 프로이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이 분노하는 것을 참으면 이 분노가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한 걸 참으면 불안이 없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쌓여 있어요. 하나 넣으면 또 쌓이고, 하나 넣으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 있다가 꽉 눌려져 있죠. 그래서 얘들이 언제를 기다리고 있냐면 자아가 약해지기를. 그래서 자아가 약해지는 틈을 뚫고 확 올라오는 거죠. 예. 뭐하고 똑같냐면 지진하고 똑같아요. 지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는 어디로 지진이 폭발하냐면 이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올라와요.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억압된 어떤 그런 마음들은 이 심리적인 약함이 나타날 때 확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이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현재 나타나는 이 사람의 어떤 부적응적 행동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가? 어떤 분노가 있는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수치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무의식이라고 본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경들, 너무나 수치스러운 광경들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기억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 무의식 속에 묻어나요. 다.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으신 분이 있어요. 다 해리시켜서 밑에 묻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처음 얘기를 떠올리고 좀 더 이렇게 릴렉스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쭉 끄집어내면요. 또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무의식 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모여있는 것이 무의식인 거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모여있는 수치심, 무의식 속에 모여있는 불안, 두려움, 갈등, 이런 것들은 의식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의식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삐져나와서 그것들이 나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한 거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의식의 힘과 무의식의 힘 중에서 무엇이 더 센가? 무의식의 힘이 훨씬 세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은 이런 상담, 프로이드의 어떤 결례들이 상담의 어떤 장면들 속에서 적용되는 거는 수없이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볼 거예요.